다크헌터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코스피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계속 이제 힘은 좀 부진한 상태인데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차트 자체는 이제 음봉 마무리가 좀 되었지만은 사실 이제 지수 자체 대형 위주의 이제 섹터 자체가 이제 주도하는 업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테마 위주의 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장세. 근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는 장세 대비 조금 이제 좀 선방을 좀 했다. 아무래도 좀 대형 위주의 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좀 모습들이 나왔고 지금 여전히 일단 밴드 상단구가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오늘 이제 2100포인트 계속 어제부터 뚫어주면서 강력한 파동까지는 아니지만은 밴드 상단 라인 때 지금 단기적인 11월, 12월 달 2100에서 그 아래 하단 2000원대 약간의 이제 그 갇혀있던 한 두 달가량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런 탈출하려는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바로 위 상단 120선 라인 때 2160, 70까지도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코스피보다도 제가 항상 눈여겨보라는 테마가 있어요. 5G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정책 테마주 그다음 남북 경협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굉장히 이제 조금 가파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런 흐름들 위주로 역시나 코스피 위주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신다면 지금 장세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1%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금일 시장이 1%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1%, 2% 하락은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1% 하락했다가 다음날 2% 상승하고 2% 하락했다 다음날 3% 상승하고 그런 흐름을 굉장히 과거 이제 최근 하락장부터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1% 하락 자체는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재 구간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자리가 이제 올라갈까 말까 이제 저항대를 논하는 자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과거 700포인트죠. 70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입니다. 1차적으로 한번 돌파를 시도했던 종목이 돌파를 못하다가 다시 한번 살짝 돌파 듯하다 다시 조정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700포인트에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바로 돌파를 하기에는 좀 힘을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보를 해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점대에서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617포인트, 한 62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을 한번 찍어주고요. 650포인트 저점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현재 이제 저점을 만들어줘야 될 자리가 대략적으로 670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700포인트 돌파를 봐야겠지만 700포인트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1차 저점, 그 다음에 2차 저점, 3차 저점을 670포인트에서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700포인트 돌파를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이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해야 될 거는 우량주보다는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선을 조금만 돌려주신다라고 하면은 2018년도에 무너졌던 내 계좌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살펴볼게요.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께서 유니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29.82% 마감을 했고요. 어제도 14.92%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관련 검색어에 수소차 관련주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오늘 호재가 작용이 되는 거겠군요.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한가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가는 테마들이 계속 가요. 지금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화두였던 게 이제 수소차. 정부에서도 이 수소차를 육성을 하겠다고 얘기 나오면서 계속적인 이제 로드맵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 나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니크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오늘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상한가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늘 지켜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라 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슬슬 이제 그때의 그 얘기를 귀담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좀 오늘 좀 결실을 좀 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수익 축하드린다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유니크 같은 경우에 좀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12월 달부터 굉장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다 할 수급 자체가 없는 상태. 계속해서 지금 작년 1월부터 고점 찍고 계속 쭉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완전 이제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120선 아래 하단에 이제 61선 한 방에 돌파가 나와주면서 장대 한번 터지고 12월 10일 상한가 간 상태에서 추세를 한 번에 돌립니다. 그동안에 뭐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인 이렇게 고점을 치면서 뭐 순식간에 거의 뭐 300% 가까운 그런 이제 상승률을 단기간에 보여줬어요. 거의 2달 안에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거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12월에서 1월 달 사이. 일단 뭐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존의 전고점 라인 때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정확하게 이제 상한가를 찍어줬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거는 오늘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유니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자사주 한 43억 규모를 처분한다고 이제 오늘 공시를 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의 이제 흐름들이 조금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유니크 외에도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이미 올라가는 종목도 계속 간다고 뒤늦게 이제 와서 매수를 하시지 말라. 이미 지금 이제 올라온 종목들은 좀 뒤로 제껴두고 아직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종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충분히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뭐 약간 이제 추가적인 수익 좀 가져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크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수소차 관련 종목입니다. 평화산업인데요. 이 종목 우리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어제도 우리가 AS 진행을 했는데요. 왜 계속 평화롭게 움직이냐 했는데 오늘은 평화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2,92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도 이 평화산업은 뭐 다른 수소차에 비하면 좀 평화롭게 움직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수소차를 보면서 분명히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알다시피 11월 달부터 여러분들께서 매매해야 될 건 대선주도 아니고 정책주도 아니고 남북개업주도 아니고 오로지 수소차를 제일 크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철저히 수소차를 보면서 느껴진 게 그거예요. 지금 뭐가 느껴지느냐? 지금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이 못 갈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한 번에 모두가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도 그 뭡니까? 우리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먼저 양보하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그 수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무슨 다 같이 1,000억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뭐 1조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자금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천천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소차를 중요하게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 정책주를 공략했던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써니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성문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시리즈 뭐 아니면은 알렘 뭐 이런 거와 비슷해서 뭐 대신정보통신이 정책주를 공략했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종목이요. 분명히 하루 만에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에 바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턴다고 마이너스 20% 녹았어요. 그리고 다시 상한가 가고. 지금 그런 패턴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소차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 특정 주포의 롤링 핸들링 같은 게 어떤 흐름이냐고 하면은 과거 2017년도, 16년도, 17년도 나왔던 주포들의 핸들링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다커터니께서 말씀드렸던 뭐 유니크라든지 풍국주영이라든지 JNK 히터라든지 이렇게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 끝내버리면서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이제 형님이 갔기 때문에 이제 아우 먼저. 그럼 이 아우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점대로 이제 다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는 꼭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평화산업 아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만약에 내 계좌에 편입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수익주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익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봐야겠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소차는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현대의 모든 걸 걸고 현대와 함께 가기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소차의 모든 걸 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소차로 적어도 포트에 어느 정도 계좌를 꾸린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재룡전기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예, 뭐 맞추신 분들 뭐 그래도 그 좀 뒤에서 좀 이제 많이 맞추셨어요. 뭐 축하드리고 그 치킨이 아니라 그 이제 그 이용권 드리니까 그거 해서 뭐 종목 또 잘 보셔서 그것도 수익 많이 가져가셔서 치킨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차를 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재룡전기 바로 좀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뭐 상승 추세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뭐 11,000원 살짝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이제 눌렸는데 지금 이제 음봉이 살짝 뜨고 11선 지지받으면서 지금 꾸준한 이제 밴드 상단 돌파 나오면서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세 상승 흐름들 거래량 자체도 이제 뭐 1월달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존의 종목들이 보통 이제 일봉상 라인 때 이 고점 라인 때 저항선을 뚫어야지만이 뚫으면서 더 강한, 더 큰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좀 잘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일단 뭐 내일 이제 뭐 시가 이하 뭐 11,000 아래에서 일단 10,000원대 사이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기적인 이제 전고점 라인 때 일봉상 13,000원 라인 때 돌파를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14,000원 전후부터 이제 수익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4,000, 뭐 100, 200, 14,500, 뭐 13,700 충분히 이제 뭐 수익 대응하시고 일단 뭐 14,000만 넘어가더라도 이제 거의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적지는 않은 수익이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라인 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짧게 잡습니다. 아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21선, 그다음에 이제 뭐 120선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제 중심선 라인 때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4,000원 재룡전기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소차 가지고 오셨겠죠? 그죠? 저는 이제 수소차 다 파보려고요. 네네.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파볼 생각입니다. 안 나올 때까지 파볼 생각이고 일단 이미 고점까지 올라간 수소차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미 좀 아쉬워요. 진짜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수소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준 게 언제부터였냐고 하면은 이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쯤부터 이제 MTN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소차에 대한 모든 걸 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더 이상 수소차에 대한 종목을 달라고 하면 없을 만큼 다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건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오늘도 제가 이 종목을 발견했을 때 또다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아우를 형님이 갔다라고 하면 형님 뒤를 쫓을 아우를 내가 찾았구나 하면서 정말로 심장이 좀 벌컥 뛰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힌트가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혜로서 300%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부 정책은 수차 이슈와는 전혀 다른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매년 그리고 매 뭐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방 선거가 있던 이런 매 뭐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이 정책을 누구나 다 얘기해요. 누구나 다 얘기하고 누구 입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누구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혜주다이라고 할 뿐이지 분명히 정부 정책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될 거고요.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사람이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속돼서 나올 만한 정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부 정책으로서 300% 이상의 파동을 가지고 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정책일까요?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군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오늘도 과대 납폭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2분의 1, 뭐 7분의 1, 그죠. 9분의 1 하면 이제 그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70% 하락한 종목이네요. 그죠. 오늘은 또 70%가 하락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정책적인 수혜를 가지고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께 힌트 좀 많이 드릴게요. 16년도, 17년도입니다. 16년도, 17년도까지 이제 300% 정도를 끌어올리고 최근 시장이 무너졌을 때 작년 이제 한 10월, 11월 달 되겠죠. 그때까지의 저점을 봤을 때 마이너스 한 70% 정도의 대하락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이제 이슈가 되지 못했고 이슈가 되지도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과대 낙폭. 자,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엔코리아라는 종목 볼게요. 이엔코리아도 뭐 과대 낙폭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린 이엔코리아도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이라고 하면은 과대 낙폭입니다.
그리고 풍국주정 볼게요. 풍국주정이라는 종목 역시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데 풍국주정도 보면 뭡니까? 고점 대비에 마이너스 60% 가까이 과대 낙폭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유로스는 뭡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11,000원에서 3,100원, 200원까지 마이너스 몇 %니까 71%를 갖다 끌어내렸습니다. 분명히 과대 낙폭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급등하는 유니크 어떻게 돼요? 유니크 역시도 어디서 갑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70%까지 과대 낙폭 이후에 상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뭐예요? 골이 깊어야 산도 깊다라는 겁니다. 과대 낙폭 없이 어떻게 최고가 신고가가 나옵니까? 지금 유니크, 풍국주정, EM코리아 뭐 이거 사는 사람들요 그냥 진짜 내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기 정부에다가 그냥 어디 뭐 재단에다 돈을 기부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 올라타지 마시고 과대 낙폭 마이너스 60% 70%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수소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열심히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요 2019년도 1년 동안 갈 겁니다. 1년 동안 올라가는데 이미 올라간 놈은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질 거고요. 무너진 놈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다크헌터 전문가님, 저는 더 궁금한 게 어떤 정책일지도 궁금하거든요. 매번 대선 때 이슈가 되는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일까요? 정책이요? 네. 무슨 그러면은 정책이? 그러니까 과거에 정책 수혜로 300%나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경제 활성화? 뭘까요? 글쎄요, 강태공 전문가가 가끔씩 이제 그 힌트를 밑도 끝도 없는 걸 들고 와가지고 하긴 맞아요. 막상 또 종목 보면 별 해당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와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했는데 일단 뭐 아까 이제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미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올라간 종목들. 사실 이제 이 히든스타 그 뒤이어서 하는 방송이 있죠. 머니투데이 제가 이제 항상 그 전에도 이제 그 12월 달에 EM코리아 종목 말씀드리면서 거의 뭐 170% 이상, 180% 엄청나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다 수익 실현하고 벌써 이제 매도하면서 수익을 다 챙겨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이제 구간이고 저도 오늘 수소차 지금 계속 이제 오늘도 상승 추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소차 관심 있게 봤는데 너무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아직 고점 돌파를 하지 않은 종목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들이 또 과연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여력들 과연 이제 지금 가는 종목들이 가는 대장주들만 계속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만 가다가 또 안 가는 종목들은 또 수급이 또 그냥 메말라 버리면은 또 가다가 또 테마 끝나버리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EM코리아라든지 뭐 유니크, 뭐 유로스 가는 종목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정책 관련해서 맞물려서 또 두 개까지도 이어진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소차를 이제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 뭐 19년, 20년 그 뭐 차의 10% 수소차를 하겠다 그런 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제가 항상 수소차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석유 우리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이제 대체제로서 수소차가 이제 친환경적에다가 이런 대체제 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데 엄청 많아요. 20개, 30개, 40개.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이제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제 뭐 인지 컨트롤스나 좀 그나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태문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맞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울산에 가서 2030년까지 1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차들 또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죠? 네,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한 방 맞았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수소차 시장이 제일 크게 성장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인프라 확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수소차 관련된 보조금 문제도 좀 있고요. 충전소 관련된 이 너무 값비싼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더 많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늘 나왔던 이슈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 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 세계 1위까지 이제
세계 1위까지 노려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종목은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 종목이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나온 적은 없어요. 실적이 나온 적은 없는데 뉴스를 찾아보면 이제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이미 리튬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소차 시장도 뛰어들면서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실적을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종목이 수소차 관련되어 있던 종목이었구나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소차로서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매우 깨끗하고 순수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 수소차 관련된 매물도 존재하지 않고요. 오로지 뭐예요? 이 이슈만 제대로 터쳐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합니까? 새로운 대장주가 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있죠. 생각이 많고 뭐가 많고 뭐 이런 게 잡다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싸리 백치미, 아싸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새로 교육하는 게 더 쉽다. 더 빨리 그 실력이 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종목도 뭡니까?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히든 종목 역시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소차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던 종목이 이제 새로운 실적을 가지고 출발하고 수소차로 시작하는 종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열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강태훈 전문가님께 그리고 다컨더 전문가님께도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요, 미코도 보이고요, 성문전자, NK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 에스코텍, 대유부품 이렇게도 오고 있고요. 또 다컨터 전문가님께도 광명전기, 선도전기 그리고 멋쟁이 강태훈 전문가님 하면서 이지라고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컨터 전문가님께 재룡전기예요 라면서 오늘 조금 샀거든요 하면서 당첨되면 우리 막내 아들 좋아 넘어가겠네요 라면서 킥킥킥킥 하면서 웃음소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강태훈 전문가님, 이 안에 정말 다양하게 왔거든요. 이 안에 정답자 눈에 띄셨나요? 진짜 무서워요, 시청자분들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 종목을 하나 찾으려고 진짜 밤새 진짜 분석을 해서 딱 들고 오면 바로 여기 저거다 나오니까 참 너무 무섭습니다, 시청자분들.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요, 제가 시청자분들 다 모아놓고 새로운 종목 찾고 있습니다, 주세요 하면 시청자분 가져온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만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정답자 많이는 있지 않아요. 극소수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많이는 있지 않고요. 정답자는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